나스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기업의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204%나 폭등한 건데요. 바로 V2G 기술기업 누부홀딩스입니다. 이 믿기 힘든 숫자는 과연 이 회사의 진짜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희망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그저 한순간 타오른 투기적 광풍일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204.61%. 이게 단 하루 만의 상승률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상식 밖의 폭등이 가능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폭등, 과연 회사의 잠재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희망의 불꽃일까요? 아니면 그저 위험한 투기 열풍에 불과한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폭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쪽의 시각을 따라가 보죠.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엄청난 기대감을 만들어냈는지 누부가 그리는 성장 청사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부의 핵심 사업은 V2G, 우리말로 하면 Vehicle to Grid라는 기술인데요. 이게 단순히 전기차 충전기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망에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처럼 활용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인 거죠. 최근에는 에스트라 AI라는 자체 기술까지 통합해서 더 강력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와, 누부가 뛰어든 이 V2G 시장의 잠재력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034년까지 미국에서는 연평균 33%씩 크고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90%에 가까운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해요. 이건 그야말로 기회의 바다라고밖에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주가가 폭등하기 바로 직전에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군 세 가지 결정적인 호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시장 진출, 페르마타 인수 시너지, 그리고 공공부문 계약입니다. 첫 번째는요, 일본 시장에서 아주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누부가 일본 최초로 대규모 배터리 프로젝트 계약을 따낸 건데요. 이건 그냥 우리 진출할 거예요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규모도 정해지고 2026년 상반기라는 운영 목표까지 딱 박힌 진짜 배기 계약인 거죠. 두 번째 소식인 페르마타 에너지 자산 인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당장 돈이 급한 누부에게 연간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억 원의 비용을 아껴주게 됐거든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스웰 계약을 다시 따내면서 아주 안정적인 판매 루트를 확보했습니다. 이 계약 덕분에 7만 5천 개가 넘는 공공기관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그냥 바로 누부 제품을 살 수 있는 일종의 하이패스가 열린 셈입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한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좋은 소식들을 다 합쳐도 204%라는 폭등은 솔직히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폭발적인 상승의 진짜 엔진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숏 스퀴즈라는 기술적인 현상입니다. 숏 스퀴즈가 일어나려면 일단 덩치가 작아야 해요. 당시 누부의 시가총액이 490만 달러, 정말 작았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작은 돛단배가 살짝만 바람이 불어도 크게 휘청이는 것처럼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가 아주 쉽게 요동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주가 폭등 바로 전날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주식이 단 한 주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총알이 완전히 다 떨어진 아주 팽팽한 상태였던 거죠. 결국 이 두 가지 조건이 만나면서 숏스퀴즈가 터진 겁니다.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믿었던 공매도 세력들이 갑자기 호재가 터지고 주가가 오르니까 망했다 싶어서 손실을 줄이려고 허겁지겁 주식을 다시 사들인 거죠. 근데 너도 나도 사려고 달려드니까 주가가 미친 듯이 치솟아버린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아주 냉정한 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장밋빛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누부의 위태로운 재무 상황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현실이 얼마나 암담한지 바로 보입니다. 2025년 실적, 매출은 계속 줄고 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비용이에요. 3분기 영업비용이 670만 달러, 작년보다 2배 넘게 늘었어요. 쉽게 말해서 버는 건 시원찮은데 씀씀이는 해퍼진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손실이 왜 이렇게 커졌나 봤더니 좀 이상한 항목이 있어요. 암호화폐 컨설팅 비용으로 810만 달러나 썼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회사가 본업도 아닌 하이프 토큰이라는 데에 손을 대면서 생긴 비용이에요.
안 그래도 힘든데 재무 리스크를 스스로 더 키운 셈이죠. 하지만 진짜 제일 치명적인 건 바로 현금입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회사 금고에 남은 돈이 180만 달러밖에 없었어요. 지금 돈 쓰는 속도를 보면 이거 몇 달 못 버팁니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가가 너무 낮아서 나스닥에서 경고장까지 날아왔습니다. 상장 유지 조건을 어겼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상장 폐지를 면하려고 주식수를 줄이는 주식 병합 같은 걸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존 주주들한테는 당연히 안 좋은 소식이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한쪽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다른 한쪽에는 당장의 생존 위협이 있습니다. 이 상반된 두 이야기를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누부가 처한 가치 평가의 역설을 보여주는 건데요. 왼쪽을 보면 V2G 기술의 선두주자,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돈은 계속 나가고 매출은 줄고 상장 폐지될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결국 시장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너희 기술 좋은 건 알겠는데 당장 내일 망할지도 모르잖아? 이게 시장의 시선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잠재력이 커도 주가는 성장주가 아니라 부실 위험주로 취급받았던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3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24% 폭등은 실적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숏스퀴즈라는 기술적인 요인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둘째, 누부는 장기적인 잠재력은 정말 크지만 단기적으로는 생존 자체가 위태롭다. 셋째, 지금의 낮은 주가는 기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돈이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누부가 그리는 미래, 정말 혁신적이죠. 하지만 그 미래를 보기 전에 지금 당장 회사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이 엄청난 리스크, 과연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